하고 있나요? 뒤로 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아래로 가는 거. 자, 오늘 패션. 오늘 패션은 엄마가 만들어준 이 깔맞춤 가방 강조했잖아. 깔맞춤 가방은 청바지 그리고 셔츠를 입었습니다. 지방시 이사인데요. 아,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청원단을 누빔을 해서 워싱을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예뻐요. 이렇게 투피스를 같이 맞춰 입는 것보다 따로 입어도 예쁘고 가방 하나만 쭉 들어도 예뻐요. 지금 가방은 수납 공간이 충분해가지고 오늘 제가 넣고 싶은 거 다 들어갔어요. 파우치랑 해가지고. 머리를 하러 가는 날이기 때문에 머리 굉장히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보세요. 오늘 만든 거. 너무 예쁘죠? 요거 오늘 딸내미 거 만든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예뻐요. 제가 해놓고도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너무 예쁘거든요. 제가 그 도쿄 이세탄 백화점에서 지방시에서 청을 이렇게 워싱을 해서 이렇게 누벼서 워싱을 한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워싱해서 누벼서 하려고 보니까 정말 원단을 찾다 보니까 그런 원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단 같은 경우는 이중지인데요. 여기에 워싱을 한 원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누빔 무늬가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오는데 또 옷을 만들어놨는데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자켓, 그리고 A라인 스커트, 그리고 가방까지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거 우리 딸내미 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리고요, 모든 색상이 다 깔맞춤 되어 있잖아요. 푸른 청색으로 워싱한 원단이기 때문에 워싱이 뭐냐면 물로 이미 빨아갖고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청원단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워싱을 돌려서 자연스럽게 물이 빠져서 이게 해지는 듯한 느낌의 그런 느낌이 워싱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단을 워싱을 해놨기 때문에 원단이 이게 강해 보이지가 않고요. 굉장히 부드러워 보여요. 그리고 포켓도 이렇게 달렸고요. 그리고 우리 딸이 이제 키가 크기 때문에 자켓을 기장을 조금 더 길이를 길게 했고요. 그리고 이게 스커트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스커트는 이렇게 A라인 스커트를 만들었어요. A라인 스커트. 너무 예쁘죠? A라인 스커트에다가 가방은 이제 깔맞춤해서 만들었고요. 여러분 아무리 명품에 가보셔도요, 이 옷하고 깔맞춤 하기 어려운 거 아시죠? 백은 백대로 사고, 그리고 옷은 옷대로 사고, 이 깔맞춤이 나올 수가 없고 패션 간지가 완벽하고 예쁘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캔디가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완벽하게 패션 간지를 맞췄어요. 그리고 이게 자켓 만드는 패턴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 A라인 스커트 만들어 보니까 너무 쉽잖아요. 가방은요, 먹던 껌이에요. 진짜 쉬운 게 가방이에요. 근데 가방을 이런 식으로 깔맞춤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입고 길거리에 나간다고 하면은 누구나 한번 쳐다볼 거예요. 왜요? 너무 예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피팅된 원단으로 피팅이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만약에 허리가 30이 이상 넘어가신 분들은 박스형으로 만드시면 돼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패턴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 게 자켓이잖아요. 자켓을 만들 때도 이 만든 패턴을 갖고 이용을 하는데요. 이 만든 패턴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제가 여기에서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만든 패턴 그대로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원피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켓 기장을 등 길이에서 잘라주게 되면 이게 그냥 자켓이에요. 자켓이 되는 거거든요. 길이만 잘라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만든 패턴을
가지고 꼭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요. 제가 맨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옷 만들기에서 가장 쉬운 게 패턴이에요. 여러분들은 거꾸로 패턴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패턴은 진짜 껌 씹듯이 쉬운 게 패턴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패턴을 하나 가지고 맨날 이거 그냥 사용을 하니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만능 패턴을 어떻게 띄시냐 하면 집중 강좌에 가서 보시게 되면 치수재기, 그리고 기본 원형 뜨기, 그리고 3편의 소매 뜨기, 그리고 만능 원피스 패턴 뜨기,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요. 이 만능 패턴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를 보셔서 꼭 만능 패턴을 한 개씩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능 패턴이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그냥 쉽게 설명해서 만능 패턴이라, 만능 이것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저거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만능 패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그게 전문가 용어로 가면은 투루소 원형이에요. 투루소 원형이기 때문에 옷에 있어서 패턴을 뜰 때는요, 투루소 원형을 가지고 브라우스, 자켓, 코트, 이 상의에 관련 원피스 관련된 건 투루소 원형 갖고 몽땅 뜨거든요. 그러니까 만능 패턴이 투루소 원형이라고 보면 되는데, 내 몸에 딱 맞는 패턴을 가지고 계시면요 무적 천하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장 쉬운 게 패턴이라고 잊지 마시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만능 패턴, 이 세 가지를 꼭 보시고 본인의 만능 패턴을 하나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켓 패턴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는 코트로 했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잘라놓은 게 자켓이라고 보면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패턴이 제일 쉽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검정선은요, 만능 패턴 선입니다. 이게 만능 패턴이에요. 여기서 또 보시게 되면 검정은 똑같이 만능 패턴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능 패턴 그대로 복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줘야 될 부분은, 자, 뒷판에서 이 자켓은요, 속에 옷을 입고 겉에다 옷을 하나 입기 때문에 패턴이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만능 패턴에서 여기 품은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1cm를 늘려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뒷판은 이제 암호를 이렇게 내려서 1cm로 내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암호를 내려주시기만 하면 이게 그냥 만능 패턴이에요. 만능 패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판 설명을 할게요. 앞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능 패턴은 여기 단추 여민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단추 여민분을 3.5cm를 더 나가서, 그리고 단추 여민분을 그리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원래 있었던 만능 패턴 선에는 여기에 단추가 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3.5cm가 더 나가서 재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서기도 똑같이 무조건 1cm를 몽땅 늘려줘요. 몽땅 늘려주고요. 그리고 여기 만능 패턴 뒤에는 여기 원래 이렇게 그 다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선을 늘릴 필요는 없고요. 앞 어깨선만 1cm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아몰선에서도 1cm 이렇게 내려오셔서 아몰을 예쁘게 그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기장을 잘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켓 길이를 재는 거잖아요. 코트 길이를 잴 때는 더 길게, 자켓 길이는 자기가 이제 본인이 정한 디자인의 길이에 맞게, 자켓 길이는 원래 등 길이에서 정하는 겁니다. 요거 꼭 잊지 마세요. 자켓 길이는 등 길이에서 먼저 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뒷판이고요, 앞판이고요. 모든 패턴은요, 바지 패턴만 앞판을 뜨고 뒷판을 뜨지만, 모든 이런 보통 상체 패턴은 뒷판을 먼저 뜨고 앞판을 먼저 뜹니다. 왜 그러냐면 앞판은 다트가 있어서 복잡하기 때문에 길이 재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켓 길이는 이제 등 목선에서 길이선까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저희가 시접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5cm, 그러니까 자켓 길이 플러스 시접 5cm를 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여기 선인데 우리가 여기 그 밑단 5cm까지 포함한 길이까지 자켓 길이로 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앞 길이는 어떻게 정하냐 하면요. 여기가 허리선이잖아요. 허리선에서 여기 길이를 똑같이 내려주시면 됩니다. 옆 길이를. 그래서 여기 양쪽 엉덩이, 그러니까 웨스트에서 여기 길이까지 똑같이 길이가 내려오는 게 앞뒤, 여기 앞판, 뒷판이 똑같다고 하시면 되고요. 앞판의 길이는 뒷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직선을 그어 놓고 난 다음에 여기는 끝은만 0.5cm를 올려주시고요. 스커트도 똑같아요. 모든 패턴의 원리는 스커트나 자켓이나 코트나 여기다 0.5cm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앞처진 분이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을 일자로 해서요. 여기는 2cm를 내려가시고요. 여기는 0.5cm 양쪽이랑 똑같이 올려서 스무스하게 이렇게 곡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낸다는 분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가슴이 적으신 분은 1.5, 평균은 2cm, 그리고 가슴이 크신 분은 2.5cm 정도 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트는 여기 다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저는 이거 피팅되는 옷 자켓을 만들 때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박스를 하고 싶어요. 본인이 만약에 허리가 32 이상이신 분들은 무조건 박스형으로 하시는 게 옷이 예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허리선이 피팅이 되게 할지 아니면 박스형으로 할지 그거는 본인의 디자인에 결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박스형의 패턴에 대해서도 모두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피팅된 라인보다는 박스로 된 라인이 허리살이 많기 때문에 어울리시는 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박스로 재단을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겨드랑이에서 힙이 제일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엉덩이선, 힙선에서 이렇게 그냥 그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게 박스 패턴입니다. 박스예요. 박스 패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힙에서 제일 나온 부분에서 겨드랑이에서 살짝 굴려서 그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같이 박스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설명을 할 때 박스 패턴 뜨는 법을 꼭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박스 패턴을 하실 때는요. 이 뒷다트는 없애주셔야 돼요. 없애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옆 다트도 없애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다트는 옆솔기 다트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요건 그대로 들어가요. 이건 없애시면 안 돼요. 양쪽 중심선만 없애시면 박스 자켓이 되는 거예요. 자, 박스 자켓도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몸에 딱 붙는 자켓 그리고 박스 자켓 패턴이 약간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소매도 마찬가지로 자켓 소매는요. 여기서 1cm를 늘려줬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1cm를 양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늘려서 양쪽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켓 소매 같은 경우는 그 소매산이 좀 있어야 예쁜데요. 맨 소매산 중심선에서 1cm를 올려서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10cm 정도 되는 선에서 이렇게 1cm를 올려서 자연스럽게 아몰선을 그려주시게 되면은 요거는 자켓 소매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복잡한 것 같지 아주 간단한 게 패턴입니다. 만능 패턴을 가지고요. 자켓을 만들 건데요. 그냥 만든 패턴을 그냥 요걸 놓고 그냥 간단하게 재단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기장을 자켓, 이거는 원피스 길인데 요걸 오늘 자켓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켓 기장을 이렇게 재서 이렇게 길이를 접어줘요. 여기 자켓 기장이거든요. 지금 원피스 기장이잖아요. 그래서 자켓 길이를 여기 등 길이에서부터 재서 55cm, 61cm를 하고 싶다는 오늘 자켓 길이는 우리 딸은 66cm거든요. 66cm의 기장에다가 시접을 5cm를 더해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 66cm니까 71cm가 되게 자 기장을 접었어요. 요거를 자 기장을 여기다 꼭 놓고서 밑단 시접을 꼭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앞에도 마찬가지로요. 앞선을 이제 여기 기장이 정해졌으면은 기장이 정확하게 정해졌으면은 요거를
밑단 끝을 대고요. 밑단 끝을 대고 여기에서 기장이 접어지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선을 가지게 되면은 요거는 앞에 길이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맞는 패턴을 놓고 그냥 재단을 이렇게 쑥닥쑥닥 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앞에 기장, 요거는 뒤에 기장 이렇게 접혔습니다. 자, 길이를 55cm를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시접을 5cm를 줬습니다. 밑단 시접. 다른 우리 맞는 패턴은 시접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놓을 때 그냥 아주 편안하게 재단하는 법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복잡하게 재단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원단에다가 제일 먼저 뒷판을 놓습니다. 이거 뒷판이에요. 자, 뒷판 맞는 패턴을 놨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시침핀을 꽂아주는 거예요. 시침핀을 꽂아줘야지 이게 딱 정확하게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눌러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딱 이렇게 해서 시침핀을 꽂아요. 시침핀을 꽂은 다음에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밑단 이게 그냥 자르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밑단은 벌써 시접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자르시면 돼요. 변형이 없는 부분부터 먼저 잘라줍니다. 자, 잘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뒷중심을 자릅니다. 뒷중심도 변형이 없잖아요. 뒷중심도 이미 여기는 시접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재단만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맞는 패턴에서 자켓을 만들 때도 뒤에가 변화가 없거든요. 자,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쭉 해서 그대로 이렇게 자르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목선 재단하고요. 변형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어깨도 그대로 재단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어깨는요 1cm를 늘려줘야 되는데 이 뒤에 어깨에는 다트로 오는가 접어줄 거는 아니고 1cm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재단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이 재단을 합니다. 자, 똑같이 재단을 하고요. 그냥 똑같이 재단을 하세요. 여기서까지 목선에서까지 그냥 패턴을 놓으시고 똑같이 재단을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둬야 되는 게 어느 부분이냐면은 여기 옆에 부분 있죠. 여기 옆에 부분은 1cm를 늘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cm 늘려져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표시를 쭉 품은 1cm 늘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켓은 속 옷을 하나 입고 겉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품을 1cm를 늘려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냥 간단하게 놓고 그냥 재단을 하시면 더 편하네요. 그래서 아주 쉬운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cm를 늘렸어요. 여기에서 2cm를 늘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를 표시를 해야 되냐면 다트 표시를 해야 돼요. 다트 표시는 여기서 이미 구멍을 내놨기 때문에 동그랗게 점만 찍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동그랗게 해서 점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다트 표시. 다트 표시. 자,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완능 패턴을 가지고 자켓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 패턴을 이제 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더 증가감 해줘야 되냐 하면은 여기 부분이거든요. 암호를 1cm를 파주셔야 돼요. 재단에서 보시면 이거는 자켓이기 때문에 겉옷이기 때문에 속에다 뭘 하나 입고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놓고 자르시면은 패턴을 굳이는 안 뜨시고 내 패턴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냥 여기를 이렇게 1cm를 목선을 파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어깨는 이미 다트 부분 물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1cm를 안 늘려주시고요. 앞어깨만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어깨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그냥 놓지 마시고요. 이 뒷중심선을 박아야 되고 이게 두 장이기 때문에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미리 시침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옷이 만들기가 되게 쉽거든요.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트 부분 있죠. 다트 부분을 이렇게 시침핀을 뽑아주세요. 시침핀. 다트 부분을 앞뒤판을 똑같이 해야 되니까 시침핀을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시침핀을 꽂아서 자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시침핀이 꽂아져 있는 부분 있죠. 여기다가 표시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표시된 거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가 뒷다트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핀을 꽂았기 때문에 이 벌써 다트가 이렇게 되면 벌써 다트가 끝났거든요.
그럼 벌써 이게 다트는 앞 다트, 뒷 다트 표시가 벌써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벌써 끝이에요. 뒷판은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뒷판 이렇게 간단하게 재단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는 패턴을 이용하시게 되면 옷을 굉장히 쉽고 편안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재단을 하실 때 이거를 그냥 놓지 마시고요. 요거 패턴을 앞에서 여기 부분을 접어놨잖아요. 기장을 아까 접어지는 부분을 아까 이게 접어놨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앞에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제가 아예 이 패턴에다가 앞에 냉당문 3.5cm를 미리 그려놨어요. 그려놨기 때문에 이게 선이 두 개잖아요. 원피스, 여기를 원피스를 골선으로 입고 싶게 되면은 이렇게 골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앞에 냉당문 이거 갖고 코트를 많이 재단하니까 아예 맞는 패턴에서 이건 이제 딸 패턴인데 아예 패턴을 지금 제가 떴거든요. 떴을 때 아예 여기다 냉단문 3.5cm를 줬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예 이거는 그냥 재단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맞는 패턴에서 요거는 이제 원피스 패턴인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자켓을 해 입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단은 이제 이쪽으로 또 거꾸로 해주셔야 돼요. 재단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해주셔야지 원단이 전략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중심 부분에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봐서 여기 선이 요 정도 선이면 지금 이게 될 것 같잖아요. 될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셔서 이 부분을 접어주시면 원단이 전략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중심에 하지 마시고요. 요거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꼭 접은 다음에 이게 여기가 이제 앞에가 자, 이거 한 다음에 여기다가 핀을 한번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앞에가 터질 거잖아요. 앞에가 터질 거기 때문에 앞에를 중심을 미리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중심을 잘라줘요. 왜냐하면 오늘은 앞에 단추가 달리기 때문에 3.5cm 그 앞에 단추 여민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중심을 이렇게 잘라주는데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예쁘게 선을 긋고 이렇게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랐어요. 자르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앞판을 그대로 놔주세요. 앞판을 놓으실 때는 이 어깨 부분에는 시접이 여기 엉덩이 부분이 뚱뚱하니까 이제 각자 엇방향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단을 사용하기가 되게 원단이 여유가 아주 많이 전략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남는 부분은 원단이 반으로 잘리지 않고 여기 원단이 남아있죠. 그래서 재단을 하실 때는 앞에 터진 옷이나 어떤 재단을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꼭 이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또 이렇게 재단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도 또 바로 그냥 잘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똑같은 부분. 자, 똑같은 부분 여기서 잘랐죠. 그리고 여기서 하실 때 미리 조금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는 어깨는 우리가 1cm를 앞 어깨는 늘려야 돼요. 앞 어깨는 늘려야 돼요. 여기서. 그리고 옆솔기도 1cm를 늘려줘야 됩니다. 옆솔기 1cm 늘려주는 부분을 이렇게 선으로 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미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되게 표시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늘려주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다 표시했어요. 목선도 그대로 자를 거고요. 우리가 늘려주는 부분은 이미 표시를 했습니다. 표시한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시기만 하면 돼요. 목선도 그대로 잘라주시고요. 여기 원단에다 그림을 그려서 하면은 시간도 많이 들 뿐더러 또 빠르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여기 1cm 늘려줬잖아요. 1cm 늘려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1cm를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쭉 잘라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밑단은 이미 우리가 시접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밑단은 그냥 그대로 뚝 잘라주시기만 하면 돼요. 밑단은 이미 벌써 우리가 시접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트 표시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요거 앞 다트, 중심 다트, 그리고 옆 다트 표시, 그리고 여기도 또 중심 다트 표시, 양쪽 다트 표시. 다트 표시 들어가거든요. 다트 표시를
아이의 재단을 할 때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이미 요거는 다 잘라준 거예요. 다 잘라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안 잘라졌냐면은 여기에서 엽솔기를 1cm를 이 진동선을 내려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원선이고 진동선 내려준 거 1cm를 여기서 표시를 하고 이렇게 굴려서 잘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요러면 요것도 자켓도 벌써 수정 재단이 이미 벌써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벌써 어깨에서 1cm 내려줬고요. 그리고 품에서 암홀 진동선에서 1cm 더 내려줬고요. 품은 1cm 키워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옆 다트는 이렇게 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가위로 표시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트 부분 있죠. 다트 부분도 그대로 앞뒤가 똑같이 표시가 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핀을 꽂아줍니다. 핀을 꽂아주고요. 그대로 복사해서 뒤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게 되면은 이 다트 표시가 딱 있잖아요. 다트 표시가 다 있으니까 이렇게 다트 표시는 그대로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제가 한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 다트 표시한 부분을 한 번 더 거줄게요. 그러면 이제 요게는 옆으로 들어가는 다트, 요거는 중심 다트, 요거는 허리 다트, 요건 밑 다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표시선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만들면서 이 표시선을 해주게 되면은 제가 지금 작게 자르는데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적게 걸렸죠. 한 5분밖에 안 걸렸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켓 재단을 5분 만에 하실 수 있습니다. 아예 이게 맞는 패턴을 가지고요. 어디를 늘릴지 줄일지 놓고 아예 원단에 놓고서 아예 그림을 그려서 하시게 되면은 그냥 다트 표시가 벌써 다 되는 거. 이게 벌써 앞판 뒷판이 금방 잘라졌잖아요. 앞판 뒷판 이렇게 간단하게 자꾸 실력이 늘어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재단을 다 했어요. 재단을 다 하시게 되면 앞판, 뒷판, 그리고 소매 재단까지 다 했습니다. 자, 소매 재단까지 했어요. 요거 아까 자르는 법 설명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속품 재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부속품 재단에는 안단이 있습니다. 안단. 자, 안단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안단을 여기다가 완벽하게 된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따가 안감을 뜰 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안단이 달리는 부분을 정확하게 여기다가 안단이 잘라진 부분을 이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따가 안감을 뜰 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단을 이렇게 잘랐어요. 안단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몇 cm냐면 10cm. 10cm를 놓고 여기에는 몇 cm냐면 5cm. 자, 여기는 5cm고요. 여기는 10cm. 10cm 나서 안단을 잘랐습니다. 요거는 왜냐면 안단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안단이 이제 2개 잘라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오늘은 안감에 소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뭐냐면은 소매선에다가 대줄 거예요. 이건 근데 무슨 뜻이냐면요. 바이어스 재단이에요. 바이어스 재단. 그리고 가로는 21cm. 그리고 세로는 3cm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어깨에 다 알아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주머니가 들어갈 거예요. 주머니가 들어가는데 자, 이거는 이제 윗주머니, 요건 아랫주머니입니다. 그래서 윗주머니, 그리고 아랫주머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4cm로요. 4cm로 내려와서 이렇게 4cm 내려오고요. 여기 가로는 11.5cm로 네모 박스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심, 여기 11.5cm의 중심선을 긋고요. 이 중심선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고요. 그 중심선에서 5.5cm를 하셔서 이쪽으로 내려서 세모를 그려줍니다. 세모를 그려준 다음에요. 요거를 이렇게 접어서 살짝 부드럽게 여기 약간 굴려서 이렇게 접어서 잘라주셔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접어서 똑같이 되게 잘라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접어서 잘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윗주머니입니다. 자, 윗주머니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이건 시접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밑에 주머니. 밑에 주머니도 마찬가지로 가로는 14cm를 하고요. 그리고 세로는 5cm를 해서 일단 박스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박스를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을 그린 다음에 여기서 6.5cm를 내려와서 세모로 놓은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접어서 재단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약간 곡선으로 살짝 굴려줘서 자르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접어서 반드시 자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시접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머니 모양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시접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 2장, 그리고 웃주머니 2장, 아랫주머니 2장 전체적으로 시접을 넣고 잘라줬어요. 이게 이제 원단 부속품 재단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밑에다가 심지 있잖아요. 심지를 이렇게 한 장씩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이 이것도 이게 심지 재단을 해서 이렇게 똑같이 잘라줍니다. 이게 주머니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부속품 재단은 몽땅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지 재단이 들어갑니다. 자, 심지 같은 경우는요, 이 원단은요, 이게 부드럽고요. 원단이 이게 워싱이 된 원단이에요. 원단이 이게 워싱이 돼서, 워싱이 뭐냐 하면은 그 청바지는 이게 물에다가 빨거든요. 색깔을 날리기 위해서. 그럼 색깔이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워싱한 원단이에요. 그래서 원단이 이렇게 막 흐느적거려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자켓이나 코트를 만들 때 전체적으로 앞에다 싱을 몽땅 붙여주면 옷이 굉장히 예쁘게 놓여서 옷이 만들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는 앞에는 전체 싱을 다 잘라서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뒷판은요. 뒷판은 중심을 먼저 박아준 다음에 이렇게 잘라서 싱을 뒷판을 붙였어요. 자, 이게 싱뜨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안단이잖아요. 안단도 2군데를 몽땅 다 해서 싱을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주머니 싱. 그래서 이거 같으면 앞판 전체 싱, 그리고 뒷판 싱, 그리고 안단 싱, 주머니 싱, 이렇게 4가지를 뜨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게 이제 여기서 심을 붙이고 난 다음에요. 심을 붙이고 난 다음에 몽땅 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야 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만 하면 옷이 그냥 정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정확한 센치수에서 이대로 봤기 때문에 미싱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박아야 되니까 이게 전부 다 어깨도 그려주고요. 옆 목선, 그리고 앞선, 그리고 다트, 그리고 옆선까지 몽땅 앞판에다 그려줍니다. 뒷판에는 그려줄 필요가 없어요. 옆에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우리가 이렇게 바꿀 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를 겉에 보고 봤을 때 여기는 시접이 없어도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시접은 우리가 똑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바뀌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옆도 똑같이 우리가 2cm 여유를 줬기 때문에 이쪽을 보고 봤기 때문에 뒤쪽은 안 그려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뒷판은 그려주셔야 되는 거는 이제 다트 부분은 다 그렸어요. 다 다트 부분 그렸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 그려주셔야 돼요. 이게 싱을 붙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디에 미싱을 할지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면은 뭐 복잡하게 이렇게 뭐 실표 뜨기, 뭐 가위로 자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실표 뜨기는 원단에 따라서 일그러져거려서 시접이 정확하지 않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정확하게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바느질도 왜 꼼꼼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완벽하게 정밀한 바느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다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감뜨기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안감 재단을 하는데요. 안감은 이게 길이 방향, 이게 이쪽이 식서죠. 식서 방향으로 이렇게 2겹을 자, 이렇게 겹쳐 놓습니다. 자, 겹쳐 놓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여기 겹쳐 놓은 부분을 이렇게 조금 서로 잘 맞닿아질 수 있게, 평평해질 수 있게 시침핀을 이렇게 좀 꽂아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앞에 안감을 뜨실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요. 아까 우리가 여기 안감, 여기 안단 뜬 거를 그대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안단이 달리는 부분을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안단을 잘랐어요. 안단을 잘랐으면 여기도 똑같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죠. 그리고 그림을 그린 게 이거예요. 그래서 안감은 뜨기가 굉장히 여기 이 부분을 조심하지 않으면 굉장히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고 놓은 다음에 안감 자를 때 여기 이거를 이쪽으로 놓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1cm가 여기서 나오고요. 그리고 또 안감에서 여기서 1cm가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안감을 낼 때 여기서 놓을 때 여기서 2cm 정도 여유분을 놓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2cm예요. 2cm. 2cm를 놓고 여기가 잘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표시를 해주시고 여기다 딱 놓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놓으셔야 돼요. 위에는 자연스럽게 놓고요. 밑에 부분에서 여기 지금 안단 재단한 부분에서 한 2cm 정도 딱 놓으셔야 돼요. 이거 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안감을 겉감하고 똑같이 잘라줍니다. 제가 안감을 자르는 건요, 굉장히 쉬운 방법을 가르쳐드린 거거든요. 안감을 가지고 패턴을 놓고 하게 되면요, 또 패턴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라진 원단을 가지고 딱 붙여놓으면은 이게 정확하게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어깨하고 밑단도 똑같이 잘라요. 밑단도 똑같이 재단합니다. 밑단도 똑같이 재단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0.7cm가 크게 잘라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옆구리는요,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안감은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품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겉감이 땡겨서 겉으로 우글쭈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감은 0.7cm를 크게 잘라줬습니다. 제가 왜 0.7cm 표시가 안 나냐면 여기 지금 싱이 더 있어서 싱이 라인을 요거 다시 한번 맞추고 잘라야 돼서 없어져서 이렇게 해서 자른 거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0.7cm 안감은 크게 잘라준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여기 싱에서 여기서 1cm가 더 나온 부분을 송곳을 이렇게 1cm를 여기다 그림을 그려주세요. 1cm. 자, 1cm. 정확하게 1cm가 나온 부분에서 송곳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1cm 여기다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송곳질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 송곳질 해줬어요. 1cm 나온 부분. 왜냐면 여기 시접이 없이 그림이 들어갔기 때문에 양쪽에서 여기 시접이 2cm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식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주 쉽습니다. 딱 그래서 이렇게 띄워놓게 되면은 벌써 여기 송곳질은 안감은요, 송곳질을 하게 되면 다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요거를 그어주세요. 이렇게 안단 그림을 여기다 그려주는 거죠. 자, 송곳을 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접을 1cm를 그려주십니다. 자, 시접을 1cm 그려주셔야 돼요. 여기서 여기 시접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나온 부분에서 시접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시접을 그려준 부분을 잘라주시면 안감 재단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켓에서 그 안감하고요, 안감 재단하는 게 이게 복잡하지는 않은데요. 이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대로 꼭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돼서 자르게 되면 안감은 벌써 다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요 안단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안감이 겉감하고 잘 맞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박힐 시접이 1cm가 있는 거고요. 여기도 1cm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따는 여기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 안감을 재단을 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뭐를 빼먹었냐면 다트를 제가 빼먹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넣고요. 이렇게 해서 넣고 여기서 다트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옆솔기 다트. 뒤에 송곳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안감은 다 이렇게 송곳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안감 다트 표시를 이렇게, 이거 요술펜이거든요. 이거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술펜은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요술펜으로 이렇게 다트 부분은 어떻게 박아야 되는지 미리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놓게 되면은 완벽하게 끝난 겁니다. 안감 재단이에요. 이렇게 해서 안감 재단이 끝났어요. 자, 안감 재단 끝났고 이제 뒷판 잘라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안감도 잘라놓은 것도요, 막 놓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안감이 안단하고 이렇게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같은 부류거든요. 같은 부류끼리 이렇게 싸놓으셔야지 이 짝이, 워낙 옷은 짝이 여러 가지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짝별로 이렇게 딱딱 정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딱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옷을 제대로 박을 수가 있지. 나중에 만약 이렇게 안 하시면 이 짝 저 짝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안감 여기 재단하시는 방법은 이거를 엇갈려 놓게 돼요. 여기는 이제 여기 뚱뚱한 부분이 힙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겉감을 할 때는 이쪽으로 놓고요. 그러면 여기가 여기는 좁아지고 여기는 넓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엇갈리게 놓으시게 되면 원단을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그냥 이용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매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잊어버렸으면 또 동영상을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옷에도 음식을 만들려고 해서 내가 이제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은 나만의 레시피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켓 만드는 법도 제 그 순서를 보고요. 원래 자켓은요, 옷은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처음엔 뭐를 하고 맨날 동영상만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켓 뭐 똑같은 거 만드는데 저번에도 보고 요번에도 보고 한 10번 이상 보게 되면 본인이 다 외우니까 아예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어서 노트를 만들어서 하시게 되다 보면 나만의 이제 책이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심은 이렇게 꽂아주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 다트를 우리가 중심 다트는 이미 벌써 박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완벽한 선이 나올 수 있게 이 부분을 이렇게 꽂아주시면 좋습니다. 핀으로 꽂아주세요. 자, 핀으로 꽂아주시고요. 자, 이제 뒷판 재단 들어갈게요. 자, 얘기할 때 어깨 그대로 자릅니다. 똑같이 잘라요. 자, 목선도 똑같이 잘라요. 그리고 어깨도 똑같이 잘라요. 자, 이제 밑단도 똑같이 자릅니다. 밑단. 그런 다음에 여기는 뭐라 그랬죠? 0.7cm 늘려서 잘라주셔야 돼요. 자, 0.7cm 크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굳이는 안 잘라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는 송곳지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뒤에 중심이 어디에 박힐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송곳으로 표시하면 돼요. 자, 이렇게 송곳을 표시했고요. 그리고 다트 표시. 먼저 자르고 요거 다트 표시는 나중에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다 풀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이제 다트 표시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 송곳을 기점으로 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트, 그리고 또 여기도 뒤집어서 다트를 송곳 난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트를 이렇게 송곳을 표시하시게 되면은 다트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잘 박힐 수 있게 여기다가 핀으로 하나 이렇게 교정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뒷판, 그 다음에 이제 소매 안감 들어갈게요. 자, 소매는 이렇게 해서 원단을 쓸 때는 항상 넓은 쪽을 이쪽으로 쓰셔야 됩니다. 넓은 쪽을. 왜 그러냐면 이쪽은 넓어져서 여기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더 여유가 있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똑같이 자른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밑단 똑같이 자릅니다. 그리고 소매산도 똑같이 잘라줘요. 그리고 소매통도 안감처럼 커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0.5cm만 늘려줘서 자르시기만 하면 돼요. 소매는 0.5cm 늘려서 잘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감 뜨는 거 정말 간단하게 아주 금방 뜰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자, 0.5cm 0.5cm를 늘려주면 양쪽에서 1cm가 늘려진 거나 똑같거든요. 왜냐면 양쪽에서 늘려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박으시고요. 그리고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게 항상 이 소매선 있죠. 이 소매선에 여기도 지금 가위밥이 있잖아요. 이 소매선은 꼭 가위밥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꼭 소매선 가위밥을 줘서 여기 파스텔 표시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감, 소매, 그리고 뒷판, 그리고 앞판 이렇게 해서 안감은 다 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감을 이렇게 간단하게 뜨시면 됩니다. 제가 옷을 만들 때요, 싱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싱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간단하게 할게요. 싱은요, 복잡하게 이것저것 쓰지 마시고요. 그냥 옷에는요, 이 한 가지만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 한 가지를 쓰셔야 되는데, 거기에 중요점이 있어요. 싱을 구입할 때 백색하고 검정 두 가지를 구입하세요. 그래서 짙은 색은 검정색 붙이고, 그리고 옅은 색은 백색 붙이고, 이렇게 색상을 두 가지를 구입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거 구매한 집인데, 이 집에서 구매하시면 다른 데보다 저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심지 번호는 307이라고 그 집에서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아사싱도요, 이게 아사싱인데요, 얇은 거 두꺼운 거 종류가 여러 종류, 너무 여러 종류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똑같은 싱을 못 사니까 이 집에 가서 307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뻣뻣한 거 들어가는 게 있어요. 가방에 들어가는 거 빳빳한 거 딱 한 가지 쓰는데요, 그거는 6.5 주세요. 6.5 싱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요 가격은 307 가격은 다른 데선 1,000원을 받더라고요. 근데 이 집은 800원을 받더라고요. 800원 주시면 되고요. 빳빳한 싱은 2,000원입니다. 근데 동대문 종합시장 6층에 가니까 5,000원씩 받더라고요. 5층에 가니까 5,000원씩 받더라고요. 그 5층은요, 가격을 아주 도매 가격을 받지 않고 진짜 소매 가격을 엄청나게 비싸게 파더라고요. 그래서 싱은 이 집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맨 먼저 박으실 때, 맨 먼저 미싱을 시작하실 때 다트부터 먼저 박습니다. 자, 엽솔기 다트 박아줄게요. 엽솔기 다트를 박을 땐 중심을 먼저 손을 잡으시고요. 이 선이 밀려나는 방향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끝선도 맞으셔야 돼요.
다트를 박아줄 때는, 자, 끝에를 다트를 박아줄 때는 왔다 갔다 무침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옷이 굉장히 편편한 옷에서 다트가 잡히면 소박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뒷판 다트요. 앞중심선은 싱 때문에 미리 해놨기 때문에 뒷중심 다트.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켓은 요거는 피팅이 되어 있는 자켓이고요. 피팅이 안 돼서 박스 자켓을 만들 때는 이 뒤에 다트는 없어지는 겁니다. 중심 다트. 중심 다트는 박스를 만들 때는 없어져요. 이거 이거를 아주 무시하고 없애버립니다. 앞뒤 어깨를 박겠습니다. 자, 양쪽 어깨도 박습니다. 이제 주머니를 박아 보겠습니다. 주머니를 박기 전에 여기다 그림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시접을 여기다 다 전체적으로 시접을 다 남기고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에는 그리지 마시고요. 양쪽 이렇게 옆쪽으로만 그리시면 됩니다. 요 작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 선을 놓고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놓고요. 위에도 시접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위에다가 주머니가 달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싱을 이 겉부분이 있잖아요. 겉부분하고 이 접착될 겉부분, 이 싱이 없는 부분하고 해서 요거를 이렇게 안쪽으로 넣고요. 이렇게 자 미싱을 박아주시면 됩니다. 이걸 박을 때 이건 똑같이 박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놓고서 선을 이렇게 핀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박습니다. 이렇게 편편하게 똑바로 박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박을 때 주의할 점은 여기 각이 딱 나와야 돼요. 여기 각이 꺾여진 각이 여기에 그림처럼 각이 딱 나오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주의하셔서 박으시면 됩니다. 여기 끝 각도요 꼭 나오셔야 돼요. 이거는 박을 때 그야말로 각을 맞춰서 박으셔야 됩니다. 천천히 박으시고요. 이거는 각을 꼭 잘 맞추셔야 돼요. 그림 그대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속감에다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겉에가 여기가
풀이 없는 쪽을 대고요. 이거 싱이기 때문에 한쪽은 풀이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평평하게 놓고 이게 평평하게 이렇게 두들겨 주셔야 돼요. 평평하게 놓고 요거를 이렇게 핀을 꽂아 주시고요. 스치핀을.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평평하게 꽂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아줄게요. 이렇게 난 다음에 여기 시접을 0.5cm를 놓고 잘라줍니다. 0.5cm.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여기 끝은 꼭 이렇게 4겹이 겹치기 때문에 이쪽 끝은 잘라주셔야 됩니다. 각이 되는 부분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죄송해요. 손끝 좀 주실래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접을 때도 꼭 이게 한 번 접고요. 여기 2번 접고요. 요 끝을 딱 눌러주셔야 돼요. 제 손이 지금 여기 와 있거든요. 요 끝을 딱 눌러서 바깥으로 쏙 나오게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고 또 접어서 이 끝을 이렇게 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접고 접어서 이렇게 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주머니 같은 경우는 어느 주머니나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앞에 보이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옷을 잘 만들고 못 만들고 기능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이 주머니에서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완벽한 프로가 그대로 하는 법을 재현하기 위해서 0.2cm 정도 겉감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시침질을 이렇게 해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끝부분은 이게 각이 되게 이렇게 송곳으로 이렇게 조금 빼주시고요. 0.3cm가 들어오게. 자, 0.2cm라 그러지. 0.2cm 들어오게. 그리고 여기서도 0.2cm가 반드시 들어오게.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이쪽은 안 들어오시면 안 돼요. 자, 들어오게. 겉으로 봤을 때 흰색이 안 보이게. 그러려면 이게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0.3cm가 되게 천천히 이렇게 시침질을 이렇게 제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딱 제대로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0.2cm가) 안으로 들어오게.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정말 미싱을 잘하고 못하는 차이는 여기서 나는 거거든요. 이 주머니가 굉장히 잘 뒤집혀서 각이 제대로 맞고 모양이 제대로 맞느냐에 따라서 이게 비싸고 싼 옷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고수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머니는. 근데 이렇게 시침질을 해서 해주게 되면 고수를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기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겉으로 봤을 때 흰색이 하나도 안 나오게 이렇게 시침질을 해주고 난 다음에 다림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어깨 내려주고요. 자, 다림질 해줍니다. 다림질 해줄 때는 이렇게 우마에다 놓고 다림질 해줍니다. 자, 어깨에 꼭 이렇게 예쁘게 다림질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트.
다트 다림질 해줍니다. 다트. 다트도 미리 한번 1차 하고 해야지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면 생자르지 너무 어려워요. 자, 위에 여기 옆솔기 다트는요 위로 올려줍니다. 위로 올려주셔야 돼요. 이거는 공식이 있어서 딱 다트는 공식대로 다림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끝은 여기 끝이 이 가슴 바스트 포인트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옆에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돌려서 잘 다림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요. 중심에는요. 이게 지금 싱을 넣기 때문에 여기가 늘어나지 않거든요. 이게 다림질이 잘 되려고 하면 여기다가 한 5개 정도의 가위밥을 주시면 이게 다리면 이렇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이 다트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가위밥을 줬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쪽 부분은 여기 부분은 잘 이렇게 그냥 다리는 것 같아도 굉장히 이렇게 신경을 써서 다림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싱이 붙여진 옷은요. 여기서만 다림질만 거기만 해주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싱이 붙어진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쁘게 꼭 다려주셔야 됩니다. 꼭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림질을 한 번 더 해주세요. 다림질을 한 다음에 왜 싱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이 싱이 여기 다림질을 다트만 다리게 되면은 그쪽 부분만 이렇게 오그라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한 번 밑에서 몽땅 앞판을 잘 다림질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이 가슴 부분은 아주 신경 써서 이렇게 다림질 해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다림질을 한번 싹 해줍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싱이 들어간 옷은 속에서 한번 다트를 다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겉으로 했을 때 아주 옷이 예쁘게 이렇게 뽕긋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옷을 해서 다림질을 하고 나서 여기가 뽕긋하게 잘 섰는지 다림질이 제대로 됐는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는 다림질이 잘 됐는데 여기가 조금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눌러주셔야 돼요.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다시 꼭 한번 겉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림질을 해준 다음에 겉에서 어디 부분이 다림질이 잘 됐고 어디 부분이 다림질이 제대로 안 됐느냐, 그래서 그 부분점에 다림질을 보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 이렇게 벌써 거의 다 이렇게 벌써 예쁜 윤곽선이 슬슬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자, 그리고 중요한 주머니 다림질 할게요. 자, 다림질 이미 씻어놓은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누르기 전에 손으로 한번, 제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이 손으로 이 시접 부분이 똑같이 나올 수 있게 손으로 이렇게 대준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잡아놔야지 이렇게 다림질을 데렸을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지금 풀이 붙어서 싱이 붙기 때문에 이렇게 다림질만 하면 딱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하얀색이 겉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안으로 2cm를 밀어 넣어 주시는 게 관건입니다. 시침질을 해줬지만 다림질을 할 때도 한 번 더 이거를 만져주게 되면 오히려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를 완벽하게, 이게 이 싱의 하얀색이 바깥으로 절대로 나오면 안 되니까 2cm를 정확하게 손으로 골라서 그 부분을 이렇게 다림질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 손으로 다 이렇게 딱 다림질만 누르면 되게끔 다 이렇게 각을 잡아준 거예요. 이제 각을 잡아준 다음에 여기 남는 부분을 그냥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누르게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싱이다 보니까 딱 달라붙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 벌써 이렇게 겉으로는 하얀 싱이 하나도 안 나왔죠. 이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럼 제 방식대로 하게 되면은 딱 이게 괜찮은데요. 이 부분은 이제 초짜하고 숙련된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기 때문에 요가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방식대로 하게 되면 내가 완벽하게 숙련된 기술자의 주머니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눌러주고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손을 다 만져주는 거예요. 이미 시즘질로 한번 자리는 잡아놨지만 2cm가 정확하게 다시 되게는 이 손으로 한번 이게 눌러주는 거예요. 다 이렇게 시접을 골고루 눌러주시고요. 이 다림질은 눌러주는 역할밖에 안 하니까 자리 잡아주는 거는 이 손으로 지금 다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이 세 손이 다 이렇게 잡아준 겁니다. 다 잡아준 다음에 그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남는 부분은 그냥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지절로 자리가 다 잡힙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겉에 주머니가 이렇게 다 잡혔죠? 이렇게 잡혔으면은 여기에서 요걸 놓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정확하게 이거 시접이 없이잖아요. 여기다가 정확하게 이거는 이제 안쪽으로 놓고 안쪽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만 박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정확하게 요 주머니 본지를 대고 이 주머니 본이라 그러거든요. 주머니 본을 대고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자, 이렇게 되면 딱 이게 그림이 나왔죠. 그러면 이 그림이 이게 정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1cm의 시접이 넘는 부분은 이렇게 가위를 한번 숨고르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요거는 실밥은 제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빼주는 겁니다. 자, 실밥은 빼주고요. 실밥 빼준 부분에 실밥이 또 날 염려가 실밥 자국이 날 염려가 있으니까 요거 다시 한번 다림줄로 이렇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원단이 0.2cm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하얀색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얀색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